네, 연말과 새해에 걸쳐서 10박 11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이동환 시장이 11일 오전에 2024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워낙 고양시에 굵직한 화제거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기자회견을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딱 3가지만 추려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석 업무빌딩 시민청사 임시활용 추진. 두 번째, 파탄난 새 예산 시의회 탓이다. 물론 이거는 이동환 시장의 멘트입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정말 어이없는 장면인데요. 기자회견을 주최한 고양시의 노골적인 고양신문 패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한마디로 고양신문이 정말이지 황당한 좀 대접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자, 세 번째 영상에서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독자분들이 좀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서 언론인들에게 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은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부제에 들어간 백석 업무빌딩 시민청사로 임시활용 추진이라는 요 문장이었습니다. 시청 백석 이전 문제가 시의 계획대로 좀 풀리지 않자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측들이 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동환 시장의 생각과 의지는 원점 그대로였습니다. 네, 직접 보시겠습니다. 백석 청사 이전 사업은 주민 주도형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 및 열린 토론을 통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의 예산 절감이라는 청사 이전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백석 업무 빌딩을 시민 청사로 활용하겠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협의를 통해 개방 편의시설 조성, 상업시설 임대 수익 창출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은 백석 이전에 대해서 공로나 장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시민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구와 달리 처음에 읽으실 때 백석 신청사 이전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양쪽이 좀 상반되는 내용이라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 앞으로 그럼 백석 이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그거 좀 정확하게 좀 밝혀주시고요. 우리 청사는 시민청사죠. 당연히 시민청사로서 활용 방안을 더 확실하게 검토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에 있어서는 지금 다 따랐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더 요구사항을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투자 심사가 아닌 다른 심사를 해서 보내와서 그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 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론에도 우리 그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토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금 만들 예정이고요. 네, 이동환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의회가 2024년도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매우 강한 어조로 반복해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자초한 본인의 소통 능력 부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양신문 이영하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일어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령상 예산 총액의 1%를 편성해야 하지만 총액 대비 0.037%에 불과합니다. 업무 추진비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장의 핵심 사업 발목 잡기를 넘어 이제 법 위반과 시민의 권리 침해까지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이자 제2요구 요건으로 판단하고 의회에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비상식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의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시청을 이전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 공식적으로 협의 한 번도 안 하셨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시의회를 패싱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시의원이라면 시장님이 말한 거 듣겠어요?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시의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시의회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시장님의 무능력이에요. 이거 분명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야 되고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따내는가는 시장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의회의 권한과 그것을 규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시의회에 협의를 해야 될 것은 협의를 하시고 패싱하지 마시고 법을 지키면서 하시면은 의회도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와 어떻게 협의를 할 건지, 기자회견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협상을 할 건지 듣고 싶고요. 시의회가 언제 제가 일방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의회 지금까지 제가 일반적으로 해본 적이 없고 시의회는 일방적으로 했다고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제2요구에 우리 삭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원안 가결이 되려면 3분의 2가 그걸 해야 되겠죠. 근데 원안 가결되더라도 이 사안은 엄격하게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게 삭감되는 부분은 얘기가 되겠죠. 근데 예비비의 조건에 안 맞습니다. 제2요구를 통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감액을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업무 추진비를 마치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청사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 거부했는 데는 어딘 줄 아세요?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마치 그걸 협의를 안 했다. 설명조차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했는데 패싱했다는 얘기도 저는 패싱한 적이 없어요. 패싱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청사 이전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행정 절차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앞서 고양신문 이영하 대표가 마이크도 없이 질문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죠? 그 질문 하나를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황당한 꼴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신문 이병호 기자에게도 마이크가 건네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저기요. 네, 가운데. 아, 저기 좀 앉아주시죠. 저기 질문을 할 때, 아니요, 주세요. 아니요, 여기로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저 고양신문의 이병호 기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은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도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저기 앉아주시면. 여기 몇 번 들은데요? 좀 드세요. 먼저 드신 분들이 계셔서. 아, 제가 몇 번을 들었으니까 지금. 하겠다는 사람 줘요. 주세요. 여기요. 원하는 질문만 받으세요. 네, 마이크 주세요. 한 마이크.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세요. 마이크 주세요. 아, 좀 계속 들으면 좀 시켜주세요. 처음부터 몇 명을 받겠다는 원칙을 밝히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임의로 지금 지정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 선생님들이 계속 많으셔서 저희가 그 먼저 드신 분들 위주로 좀 먼저. 아, 그러니까 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시라고요. 계속 네, 들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님이 욕을 먹는 그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냥 일어나서 하세요. 그냥. 아, 제가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거기 한 대만 가세요. 고양시 언론 홍보 담당자분들에게 분명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고양신문에게는 질문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거죠? 내부적인 어떤 원칙이라도 있는 겁니까? 누군가의 어떤 명령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고양신문이 시정에 대해서 불편한 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틀렸다면 틀렸다라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신문에게만 언론 홍보비를 빵원으로 책정하고 또 고양신문 기자들에게만 노골적으로 마이크를 주지 않는 정말이지 이렇게 유치하고 쪼잔한 방식으로 자유로운 시민들의 목소리를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에 하루아침에 잘려버린 이정영 부시장도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